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작가이자 두 권의 책을 쓴 오공 작가입니다. 어제 구독자가 120명, 6명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들고 더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오늘 2월 1일 비가 오는 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개인적인 운동을 하고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서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2019년도에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고 창의적이게 키우기 위해서 사실 미국 이민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서부 여행을 했는데요. 우리 직접 투어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나중에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많았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차가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 물론 뭐 비행기 사고 이런 것도 거의 안 나지만 항상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 미국에 맨날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런, 사실은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 그리고 인종차별, 사실 없다고 하지만 인종차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 폭등, 사실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팔로알토 스탠포드가 너무 좋아서 그쪽을 가봤는데 팔로알토 집은 거의 뭐 세 자릿수 아니면 두 자리 중반대, 그 정도로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생각을 약간 접고 차라리 한국에서 더 좋은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저는 가장 우리들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물론 저도 의사이긴 한데 의사나 변호사 또는 대기업 직장인들이 되면 많은 월급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제 일이 지금 즐겁고 보람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만약에 돈 때문에 그러한 직업을 선택한다면 참 불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용돈이라든지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 우리가 증여의 합법적인 증여 수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애들이 항상 자기 펀드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고요. 첫째는 일본을 선택했고, 둘째는 인도, 셋째는 베트남, 넷째는 미국,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 책 서문을 써주신 메리처 자산운용에 메리처 주니어 펀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은 엄청난데 존니 대표님 이런 수익률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의 수익은 지금 마이너스가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보다 얼마나 장기적으로 갈 건지 이런 게 중요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항상 말합니다. 이 돈은 너의 유산이라 생각하고 너는 이거를 너 자식한테 또 나눠줘라, 이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리의 힘이죠. 복리의 힘은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책의 세대 불가사의 중에 8번째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사실 워렌 버핏도 60대 넘어서 돈이 엄청나게 불어났듯이 복리가 중요합니다.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말자 해놓고 또 돈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돈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돈이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 조건인 돈을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이렇게 합니다. 투자는 신경을 안 쓰고 좋은 펀드나 좋은 투자처를 넣어서 자동 적립을 하면서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먼저 일깨워 주었고요. 그래서 경제를 알면 돈에 대한 이제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복리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돈을 좀 아껴 쓰게 되고, 사실 요즘에 줄이기로 했다가 제가 그런 뜻입니다. 돈이라든지 욕구를 많이 줄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더 행복도 되고, 사실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잃기 때문에 천천히 자동적으로 적립하면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교육과는 자율성과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식 교육을 저는 한국에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율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흥미있는 것을 찾으면 아이가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둘째나 첫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글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하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듯이 이탈리아로 직접 유튜브로 이탈리아를 배우면서 노래를 부르고, 밤의 아리아는 독일어인데 독일어를 배우면서 우리가 오페라를 부릅니다. 첫째 같은 경우는 항상 글을 쓰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동생들의 스토리가 있으면 만들고, 항상
글을 제목을 쓰고 목차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계속 씁니다. 사실 목차랑 글 쓰는 내용이 한 10개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중에서 골라서 책으로 제가 괜찮은 거 있으면 출판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 아이랑 같이 걸으면서 우리는 책 쓰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두 부녀의 책을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들 이니셜을 써서 민니, 도서출판 민니라는 출판사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직접 해야 되고요. 하지만 자율성에는 항상 규칙이 필요합니다. 자유롭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애절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면서 잘하는 게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훈육은 하고 있습니다. 애절이라든지 인사를 안 한다든지 예의가 바르지 않는다면 항상 훈육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은 어떻게 키우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둘째, 첫째, 셋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좋은 아이디어 있어? 오늘 세상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 있어?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지만 아이디어를 계속 말하게 하고 제가 스타트업에 투자했듯이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합니다. 그럼 네가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그러면 만들어서 시연도 해보고 뭐 화장실, 뭐 변기를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해보고 직접 해봅니다. 이게 스타트업 정신이죠. 스타트업 정신의 제일 중요한 것은 실패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을 하다 보면 실패를 두려워하는데 사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죠. 물론 필요가 성공의 어머니인데 실패를 하면 그것을 고치게 되고 그 실패에서 더 실패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되고 그래서 지혜를 얻고 원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은 아이디어 있어 말고 또 한 가지 묻는 게 오늘 실패한 거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 실패한 거 있다면 그랬구나. 그럼 다음에는 더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 해본 거 있으면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봐야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 모른다면 지식을 쌓으면 되고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을 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실패를 많이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방식이 자율성, 창의성인데 그래서 우리 첫째가 4권의 책을 쓰게 되었고요. 둘째 같은 경우는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요. 둘째는 사실은 스타트업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자기 자신은 뭔가 CEO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페라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셋째는 말 그대로 공주기 때문에 자기는 뭐든지 잘할 수 있겠죠. 셋째는 정말 자신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맞고 그래서 제가 잘 서포트 해줘야 되고요. 우리 넷째는 사실 딸 3명의 아들인데 특별히 아들을 낳으려고 넣은 건 아닌데 제 아들에게는 제가 그동안 잘못했던 실패나 실수를 하지 않게 그리고 더 행복하고 행복을 위해서 많은 기대치를 줄여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우리 아이가 모든 아이도 마찬가지고 더 잘 자라고 건강하게 사는 날까지 저는 육아 채널도 이렇게 활애를 해서 많은 사람들과 쉐어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고 행복이 중요합니다. 너무 욕심이나 욕망을 애들에게 키운다면 애들도 불행해지고 사실은 부모도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남의 아이를 키우듯이 잘 지켜보면서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웅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